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뭐 조선시대로 따지면 역병이 창궐한 거잖아요. 네네. 이럴 때 정조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먹게 한다던가 그릇을 소독하게 해서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의학소로 만들어서 백묘전이라는 네. 의서가 있네요. 네. 본인이 동인하고 백성들이 공궁에 빠져 병들어 있는 것이 눈에 가득한데도 고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지금 상황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재정이 동인하고 백성들은 공궁에 빠져 병들어 있고. 사실은 정조는 그 시기에 상과 연구들을 하고 그것을 갖다 대중화하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정조 때 이제 개혁의 핵심 중에 의왕의 의관들을 정식으로 보내고 그 의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 양성된 의사들하고 의관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백성들을 치료하게 하는 것들이고 피제길이라고 하는 민간에서 고약 장수 무과에 합격하지 않아도 중앙에서 일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의료 기술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백성들을 고칠 수 있게 하는 요즘으로 치게 되면 뭐 의대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친력으로 어떤 의료적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 국가가 책임 있게 받아 썼던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 정조 연구로 상당히 권위자로 알려진 분인데 정조 대왕하면 그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군주 그렇게 네네. 평가받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뭐 조선시대로 따지면 역병이 창궐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어려운데 네. 이럴 때 정조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뭐 먹는 음식을 줄이고 또 뭐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하고 또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당시에 의료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조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전염병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했고 결국은 이제 그 뒤에 그런 그 정조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다산 선생이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의학소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배포를 했죠. 뭐 이런 방식으로다가 정조가 이제 의료 개혁에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예. 아까 다산이 그 우술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정조 대왕도 역시 관심이 많았네요. 수민묘전이라는 네. 의서가 있네요. 네. 본인이 직접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네요. 지금 재정이 동인하고 백성들이 공궁에 빠져 병들어 있는 것이 눈에 가득한데도 고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 그렇죠. 책을 만들었다.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재정이 동인하고 백성들은 공궁에 빠져 병들어 있고. 사실은 정조는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러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아주 많은 임상과 그리고 연구들을 하고 그것을 갖다 대중화하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왕이 직접 그런 의서를 쓰는데 예. 그 조선시대에는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은 내의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전의감이라는 게 있고 예. 백성들을 이제 이 두 기관은 이제 왕실하고 고위 관료들 담당이고 백성들 담당하는 게 활인서라고 하는 거하고 해민서. 해민서. 예.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관의 어떤 그 의료기관이 네 가지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지방에서는 민간 의사들에 의해서 이제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도 지방의 의사들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지방의 의료기관이 많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좀 배출해 보자. 네. 그래서 공공의대도 만들고 지역 의사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네. 다들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조선 시대에서도 지금 교수님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의료기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전부 한양에 한양에 있었고. 그럼요. 다 한양 중심이죠. 지방은 다 그 민간을 맡겨놨고. 지방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과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의관들은 거의 다 서울에 배치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제 민간에서 뭐 스승한테 전수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연구했던 뭐 학자들 그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정조 때 이제 개혁의 핵심 중에 의료 개혁의 핵심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지방의 의관들을 정식으로 보내고 그 의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 양성된 의관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백성들을 치료하게 하는 것들이고 특히나
정조 때 같은 경우는 정조 자신이 이렇게 그 피제길이라고 하는 민간에서 고약 장수.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종기 치료에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예.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고쳤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과에 합격하지 않아도 중앙에서 일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의료 기술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백성들을 고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과 요즘으로 치게 되면 뭐 의대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의료적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 국가가 책임 있게 받아 썼던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이센스 시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다양한 어떤 그 길을 좀 열어놓고 방향을 열어놓고 의료의 어떤 전반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조는 개혁군주라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을 텐데 뭐 개혁 정책 하나 내면 저는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거 전국에서 네. 올라오고 상소문도 올라올 네. 텐데 뭐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책을 추천하시면서 그 책 안에 금난 정권을 혁파하는 이 부분을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금난 정권 혁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예. 당시에 그 기득권층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시전상인들이 정경유착을 하고 있었죠. 어허. 당시 이제 정치 권력자들하고 상당히 유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들 말고는 일반 백성들이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하. 독점이네요. 이게 독점인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399년 동안 그 제도가 유지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고했겠습니까? 신하들한테 그걸 갖다가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대왕 때부터 있던 겁니다. 태조 건국 때부터 있던 겁니다. 그걸 전화가 없애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조가 아무리 선대왕 때부터 있던 거고 아무리 몇백 년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체제공을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합니다. 막 집 앞에 가서 막 조폭들이 막 상주했고 막 괴롭히고 또 뭐 백성들을 갖다 불러서 막 항의 데모도 시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그 개혁을 위해서 그런 두려움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제 올바른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조율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백성들의 지지가 그 정조의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강력하다는 것 그걸 정조가 알고 있었던 거죠.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백성들의 힘밖에 없다. 그렇죠. 어허. 그럼 그 정치 권력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왕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건 아니죠. 뭐 조선 예. 시대는 오히려 뭐 신하들의 네.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에 정치 제도가 군신 공치예요. 예. 임금과 신하가 함께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임금이 사실은 모든 정치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나 사실 신하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 건데 정조는 아예 그냥 대놓고 군신 공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자신의 어떤 개혁 정책을 갖다가 담보해낼 수 있는 또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세력들을 육성을 합니다. 뭐 설득하고 육성하고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고 또 당시 자신과 정치적 반대 세력이었던 노론의 핵심 그 세력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자신의 어떤 정책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들 반대 세력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채찍과 당근 주고 그리고 실제로다가 젊은 세력들을 육성을 해서 그들의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또 그러면 백성들이 지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정조의 어떤 소통 리더십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가 정조 대왕의 개혁 정책을 계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역시 뭐 믿는 건 백성 국민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좀 구체화될 필요는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문화적으로 어떤 우리의 문화가 좀 더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세계화하는 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경제적 토대를 좀 마련하는 일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구경농장 둔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토지 없는 백성들을 갖다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도시와 연계된 경제적 기반, 뭐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농업단지가 될 수 있는 거고 혁신 그런 그 경제 기반 밸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들이고 이런 그 주거 공간과 산업 공간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정조가 개발했던 것이 신도시 정책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경제 기반 조성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신들을 갖고 또 이런 정책을 그대로 현실화시켜내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고창신, 계지술사, 온고지신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